안녕하세요. 땅짓고 법률톡톡입니다. 요즘 강아지, 고양이든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동물은 우리의 친구니까요. 그런데 월세집이나 전세집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경우 이제 세입자들이 집주인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집주인이 반려동물 키운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 파기를 요구한다면 우리 세입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법무법인 로티스의 최강석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변호사님도 반려동물 키우시나요? 저는 뭐 지금 키우진 않는데요. 키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예전에 제가 신혼 때 그 집에 토끼하고 거북이를 키웠는데 네. 집사람이 한번 경주를 시켜보라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이 키웠었습니다. 저는. 정말 좋아하시네요. 오늘 그러면은 좀 좋은 조언 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좋아하시니까. 네, 제가 그러면은 오늘도 사연 한번 들려드릴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견 3마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 최근 보증금 2억 원의 전셋집 구했어요. 일단 계약금 4천만 원을 송금을 했고 이제 입주를 기다리는 도중에 이제 한 달 전인데 집주인이 갑자기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거예요. 뭐라고 썼나 한번 봤더니 반려견을 3마리나 키우는지 모르고 계약을 했어. 동물과 함께 산다면은 주택을 인도할 수가 없겠다라면서 계약금을 수령할 계좌번호 알려주지 않으면 이동 공탁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보내왔습니다. 전셋집 요새 이제 구하기도 어려운데 어렵게 구했는데 강아지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파기해야 된다니까 진짜 억울한데요.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정말 이 사연대로 동물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 계약 파기가 가능한가요? 정당한 사유가 될까요? 일단 이게 법적으로 뭐 파기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좀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좀 안타까운 생각은 드는 게 전세 들어가면서 개를 3마리 키우고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려동물 때문에 뭐 벽지가 상하고 이런 경우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통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집주인이 이걸 묻지 못하고 그냥 알지 못하고 계약을 한 상태에서 이제 분쟁이 발생했는데 세입자가 조금 더 내가 반려견이 3마리다 이런 부분을 한번 노티스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집주인한테 좀 미리 이제 양해 구하고 자진납세로 그렇죠. 그렇게 했더라 그러면은 이런 분쟁 자체가 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고요.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어쨌든 그런 노티스가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집주인이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더 화가 나죠,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기도 하고 화가 나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계약은 했지만 나는 못해, 이행 못해 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계약 파기하고 말아버렸는데 계약 파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은 사실은 사회 통념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이게 법률적으로 따져보면은 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좀 어렵죠. 내가 그걸 알았더라 그러면 계약을 안 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되느냐 라고 하는 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가 되는 사유가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가 되려면 계약의 어떤 그 중요한 부분에서 그 착오를 일으켜야 돼요. 그러면 반려견 3마리 키우는 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안 하고의 중요한 부분일까?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접근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사회 통념적인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개가 3마리다 라고 하는 것과 작은 개가 3마리다 라고 하는 것과 틀리고 또 3마리냐 6마리냐 라고 하는 부분도 좀 틀릴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금 델리케이트한 문제예요. 이 부분은. 그러면은 보통 이제 아까 착오라고 사회통념상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는 이제 반려동물 이거 말고 다른 착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느 정도로 중대한 상황이어야 착오라고 좀 이제 법에서 인정을 해주는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시골 땅 같은 거 볼 때요. 그러니까 내가 1-1번지를 사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그럼 그 땅은 길에도 좀 붙어 있고 이렇게 접근성이 좋고 이런 그 모양새가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땅이 저 땅이더라. 1-1번지는 내가 본 땅이 아니라 저쪽 후미진 곳에 좀 있더라든지. 완전 거래 대상이 다른. 그렇죠. 정말. 그런 착오 또는 내 땅 위에 중간에 길이 하나 나 있다든지 사도라 그러죠. 이런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착오 부분이죠. 네, 이런 거에 비해서 이제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좀 착오라고 인정하기 애매한 뭐 그런 경우 뭐 그런다 말씀을 조금 그렇죠. 네. 좀 사소한 부분이죠. 좀 사소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계약을 파기가 가능하냐 안 하냐 요거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데 네. 이제 사연자의 경우 입주 전입니다.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이제 세입자가 입주를 하기 전이랑 후랑 조금 좀 내보내는 문제가 있으니까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입주 전, 입주 후가 좀 이제 좀 다를까요? 처분이? 법리적으로는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입주 전이라고 하더라도 착오의 의사표시 취소가 되느냐 그런 부분과 입주 후에 이게 반려견 3마리가 있네 라고 해서 착오의 의사표시 취소로서 나가줘 라고 하는 것과는 법리적으로는 차이가 없는데 네. 사실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판사도 인간인 이상 들어와 살고 있는데요. 짐이 다 들어와서 살고 그쵸? 있는데 그거를 저기 착오의 의사표시 취소니까 나가줘, 명도시켜라 이렇게 하기엔 일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 이제 반려동물 키운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줬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부동산 거래 시에 아시다시피 신성실의 원칙 이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운다 이 사실은 여기 이제 알려줘야 되는 의무에 고지 의무에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약간 좀 미묘한 문제인가요? 예,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죠. 뭐 예를 들어서 사이즈가 작은 반려동물인데 그게 뭐 1마리 정도다라고 하면은 그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네. 조금 개체수가 많다거나 또는 큰 동물이라거나 네. 또는 혐오를 일으킬 수 있는 뭐 큰 도마뱀 그런 거는 조금 이제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입자의 경우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도 전세 좀 힘들게 구했는데 반려동물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파기를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제 대응을 이제 법적으로 한다면 어떤 법리 들어서 이제 집주인 소송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착오에 의한 취소라든지 뭐 예를 들면 고지 의무 위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계약 취소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집주인이 계약 위반을 한 셈이잖아요, 임의로. 그렇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계약할 때 계약 위반에 따른 페널티 이런 부분을 계약금 상당으로 정해두거든요, 계약서에.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보증금 2억이다라고 하면은 그 계약금 뭐 2천만 원 정도, 10% 정도 그런 게 일반적일 텐데 그러면 주인이 2천만 원에 2천만 원 하니까 그 정도 이제 배상을 좀 해야 되는 배액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위험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집주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계약을 깨기가. 변호사님 말씀 종합을 해보면 이제 반려동물 키울 때 내가 전월세 집에서 쫓겨난다 이럴 때 사실 동물의 뭐 개체 수나 종류 그리고 크기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판결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집주인한테 소송을 걸 경우 보상금은 계약금의 2배 배액 배상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